수업 중에서도 첫 번째 강의를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은 이 책의 저자인데요. 그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와 함께 이 책을 썼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고 세 쌍둥이 중 한 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빠 무릎에 앉으면은 넌 누구니? 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조금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찍부터 고민을 하고 자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호스피스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죽음을 앞둔 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한 모든 이들의 교사라고 불렸던 선구적인 분이십니다. 이 책에 굉장히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구절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함께 하셨던 모든 죽어가시던 분들, 죽음을 앞에 둔 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역설적으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는 누구인지 혹은 내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자꾸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의 장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역할, 엄마, 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나 자신은 굉장히 유일무이하고 특별하고 변하지 않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 자신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성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성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이전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았다. 근데 이 병을 앓고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내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혹은 나 이후에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가 굉장히 특별하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각상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맞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 다비드를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다비드 조각상을 만든 사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이분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답했습니다. 그 석고 안에 완벽한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했을 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위대하고 유일한 씨앗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겉에 어떤 장애물들이나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냈을 때 그것이 드러나고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장애물들을 걷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아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역할과 가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좋은 엄마, 그리고 착한 딸, 혹은 조숙한 여자, 유능한 직원, 우리가 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해서 지고 있는 짐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놓아주어야 할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가리는 것은 되게 아픈 작업일 수가 있어요. 껍질을 벗길 때 눈물이 나듯이 조금은 아픈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런 역할들을 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파이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한 파일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는 조금 부정하고 싶지만은 간디와 히틀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면도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나 자신을 좀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물리치거나 혹은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방어술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지켜주던 방어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도망치는 것을 방어술로 삼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머니가 돼서도 계속 이런 방어술을 지니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 자신을 그 방어술이 나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를 지켜왔던 방어술은 그 위험한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해준 것에 감사를 하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멀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 자신을 좀 더 오롯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나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저자가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여행자의 자세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그래야 여행을 잘했느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저녁에 녹초가 돼서 쓰러졌죠. 그리고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내가 진짜 원하던 여행과 휴식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도 보지 않고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느지막이 아침에 한 8시, 9시 느지막이 일어나서 몇 군데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곳 몇 군데만 보고 중간에는 좀 뒹굴거리면서 책을 좀 읽기도 하고 해안가에 그냥 1시간씩 느긋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이런 여행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답을 해봤을 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옮겼을 때, 실천으로 옮겼을 때 보다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발견하기 위한 질문은 2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은, 누구의 시선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어떤 일을 원하게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이라는 삶을 배우는 여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배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는 나만 알 수 있어요.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삶을 즐겁게 아름답게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이런 질문들을 한번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